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병오년 26년도 새해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58살이 되는 기후생 닭띠분들 신년운세 질문 드려볼 겁니다. 일단 선생님 보실 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징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생 같은 경우는 좀 착하다. 내실적이고 착한 사람이다. 그냥 남한테 모진 소리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선생이나 또 아니면 또 문서를 부리는 공무원이나 이런 생활을 해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성향 자체가 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잘 이용을 당한다는 거.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성이 너무 또 착하기 때문에 약간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사람한테 대인 경우도 그렇죠. 많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본격적인 내년 신년운세 이야기 나눠볼 텐데 26년도 이분들은 어떤 운기가 좀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기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58세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 하는 사람들은 이제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고, 또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아주 더 해야 되는 운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참 활동성이 있는 운세예요. 그러나 직장인들은 이제 조금 이제 60세가 되고 61세가 되면 이제 거의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운기에 조심을 하고 내 일의 미래를 진로를 잘 결정을 해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을 해라. 그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그럼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운기 중에서 기후생분들에게 가장 좀 강하게 들어오는 운기가 있다면 어떤 쪽이 좀 보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쪽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닭이라는 동물은 파헤치잖아요. 파헤치고 옆으로 벌려놓고 먹어요. 이렇게 갖다 음식을 싸놔도 양을 갖다 싸놔도 발로 버짓고만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발로 모으는 격이야. 발로 모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발로 헤쳐라다가 입과 발로 다시 모아놔요. 그럼 뭐야? 돈이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돈이 자꾸 모인다는 거죠. 기후생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사람들은 뭐야? 예를 들어서 돈을 자꾸 모아놓고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저축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실 때 그것이 손해가 안 나고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투자의 값어치가 있다. 투자의 운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확실히 금전의 이 순환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기후생 같은 경우에 내년에 만약에 주식을 한다든가 또 뭐 딴 걸 한다든가 그 사람들은 그 기운이 만약에 10,000원을 투자를 해서 1,500원, 11,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쌓인다 자꾸. 쌓이는 운이니까 좋다. 주식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사업을 확장해도 좋고 다 좋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금전의 운기가 좋아진다라고 그렇죠. 또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히 그 기후생 같은 경우는 뭐 월별을 틀리겠지만서도 특히 이제 그 시를 본다 그러면 저녁에 태어난 사람들. 좀 낮에 태어난 것보다 저녁에 태어나든지 아침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기가 더 승천한다. 보면 돼. 알겠습니다. 또 좋은 이 팁인 것 같고 이 금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선생님 사람이잖아요. 내년에 좀 인간관계도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다 보면 주위에 경쟁자가 생기겠죠. 그 경쟁자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수짓지 마라. 나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원래 기후생 같은 경우는 그 경쟁자들을 잘 관리하면 부모, 형제의 덕도 봐요. 그래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덕도 보지만 부모, 형제의 덕을 보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50대가 넘었으니까 58세가 되니까 나이가 많겠지만 부모 뭐 유산을 상속받는다든가 부모한테 뭐 도움을 많이 받을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주변에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그렇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이 나이 때문에는 문서 이동도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문서의 운기도 좀 괜찮을까요? 문서 괜찮아요. 내년에도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명리학적으로 보면 화급금이나 재가운이 재거든요. 재가운이라는 건 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활동성에 있고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전의 순환이 어쨌든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환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런 거 잘 이용을 하고 부모님한테 잘 그 하고 그러면 그 덕을 봐요. 덕을 보고 재수를 봐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50대 나이시면은 가정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가정 안에서도 그럼 좀 화목하거나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냥 단지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게 5, 6월 달에 5, 6월 달 잘못되면 부부지간에 싸우지 말라는 거. 싸우지 말고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손해볼 일이 있다. 속 썩을 일이 있다. 마음 다칠 일이 있으니까 자손들하고 많이 대화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도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거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는 좀 많이 대화를 좀 통해서 그렇죠. 네네 헤쳐나가시면 여름 기운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드릴 질문이 월생마다도 전에 이 운기가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보셨을 때 그럼 기후생분들 중에 가장 좀 내년에 좋아지는 월생이 있다면 10월, 11월, 12월 달. 좀 겨울에 태어나신 겨울에.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내년에 복을 많이 받고, 만약에 가면 이 갈구리, 네네네. 그거 뭐라 그래, 갈구리라고 그래나, 뭐, 그걸로 쓸어 담는 겨. 그러니까 산토에 예를 들어서 가마니를 펴놓고 거기다 쓸어 담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삼태기를 펴놓고 거기다 쓸어 담는 격이니까 긁어들인 만큼 계속 쌓이겠죠. 그런데 맨 중에 이제 그것을 잘못 긁어들이면 손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보고 긁어들여라. 그러면 괜찮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번을 긁어들였을 때 5번만 잘 긁어들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를 긁어들일 것이냐, 8개를 긁어들일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갈고리로 이렇게 해서 5개만 갖고 올 거냐, 10개만 갖고 올 거냐, 그 차이인데, 만약에 10개를 갖고 온다는 것은 거기에서 2개는 빠져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8개밖에 못 가져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서 다 긁어들이지 말고 조금만 남겨둬라. 옛날에 말하면 구실에 하듯이 남겨둬라. 그래요.